자, 수업을 할까요? 내가 아까 전에 카톡방에다가 번역 부분 올려놨거든. 그거 다운 받으시고 거기 번역 부분에 보면 뒤쪽에 내가 전사와 번역을 총정리한 파트가 있거든. 원액하고 주인에게 전사와 번역을 총정리한 게 맨 뒤쪽에 있어. 나중에 우리가 다 한번 한 다음에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복습할 겸해서 마지막에 한번 다시 쭉 정리할 거야. 그래서 원액과 주인에게 비교 표도 내가 마지막에 넣어놨거든. 거기 번역에 보면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전사에서 원액의 전사를 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지인에게 전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 저번에 우리가 원액의 전사에서 원액 같은 경우는 RNA 종합효소가 한 종류밖에 없었지, 그죠? 그래서 시그마 팩터의 종류에 따라서 전사되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에 따라서 시그마 팩터가 달리 들어가면서 이제 전사되는 영역이 좀 달라졌었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는 별다른 인자들이 없고, 마지막에 우리가 종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로우 단백질에 의해서 로우 디펜던트 종결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단백질 필요 없이 GC가 많은 부분이 헤어핀, 우리가 헤어핀 구조를 이뤄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이 두 가지의 종결 방식이 있었지, 그죠? 자, 오늘은 GNXF의 전사를 좀 할 텐데, GNXF가 되게 복잡하거든, 이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뭐 번역도 만약에 진행되면 할 텐데, 뭐 전사인자나 번역인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인자들이 하는 역할이 되게 비슷하거든. 그 중에 이제 핵심 인자들이 있어, 핵심 인자들. 내가 찍어줄 텐데, 주로 이런 핵심 인자들의 역할들을 주로 기억하는 게 좋지, 모든 인자들을 다 할 수 없어, 이거를.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핵심 인자들 위주로 좀 할 텐데, 먼저 저기를 좀 봐봐. 거기 있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 거기 이제 프로모터의 구조가 먼저 나오거든. 자, 먼저 프로모터의 구조부터 한번 해볼 테니까 나 일일이 다 그려서 내가 해줄게, 이거를. 자, 먼저 핵심 프로모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 핵심 프로모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전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모터라고 보시면 돼. 기본적으로 전사가 개시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모터에는 전사인자가 결합을 해야만 기본적으로 전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 기본 구조. 그리고 여기에 결합하는 전사인자들이 우리가 GTP라고 하는 거. General Transcription Factor, GTF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 전사인자 또는 보편 전사인자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붙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뭐 TF2D, TF2A, TF2B 이런 식으로 보편 전사인자들이 주로 핵심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게 되거든, 이때. 그리고 나머지 부위에 결합하는 거는 STF라고 해서 특별 전사인자들이 있어. 이 특별 전사인자들은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형질 발현에 조절해서 세포에 따라서 발현되는 우리가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특별 전사인자가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인핸서라든지 사일런서에 붙는 애들인데, 먼저 여기에서 자, 여기가 만약에 전사가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여기를 TSS라고 그러거든. Transcription Start Site야,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사가 시작이 돼.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 1지점이라고 하잖아. 너희들이 방금 우리가 AUG 있잖아, AUG. AUG가 개시인자잖아, 그치, 원래.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오는 파트거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프로모터가 바로 타타박스거든. 여기가 이제 업스트림이고 이쪽이 다운스트림이잖아, 그죠? 업스트림은 플러스로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되고, 다운스트림부터는 우리가 플러스로 표현하게 되거든, 이때. 그래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는 영역에 타타박스가 있어, 이때. 여기가 타타박스. 그 다음에
요 앞뒤로 뭐가 있냐면 BRE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자, 그쪽이 위에 보면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BRE가 두 군데가 있어. 여기도 BRE가 또 하나 있거든. 그래서 위쪽에 있는 BR이라고 해서 BREU, 그 다음에 이건 아래쪽에 있는 BR이라고 해서 나온 BRE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그래서 BRE가 타타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배울 때 그냥 BRE를 두 개로 안 배우고 하나로 배울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BRE는 앞뒤로 하나씩 존재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BRE가 나중에 TF2B 우리가 일반 전사인자, 보편 전사인자 B가 바인딩하는 요 프로모터가 BRE가 돼, BRE.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보면은 여기 있는 get이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전사가 시작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자, 요 영역을 INR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를. INR.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핵심 프로모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INR이라고 부르거든. 이니시에이터라고 해서 여기를 INR이라고 하는 프로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가 이제 DPE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핵심 프로모터는 여기 지금 내가 적어 있는 게 주로 전부 다 핵심 프로모터야. 그래서 이 핵심 프로모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게시에 반드시 필요한 이 프로모터들이 주로 핵심 프로모터.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코어 프로모터죠. 핵심 프로모터.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보면은 또 프로모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하거든. 이때 요 위쪽에 보면 그래서 여기가 보면 캣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 CAAT 박스. 캣박스. 원래는 여기 서열은 CCAAT야. 요걸 줄여서 우리가 CAAT라고 불러. 원래 정확한 서열은 CCAAT. 여기를 캣박스라고 해요. 캣박스.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또 존재하거든. 여기가 GC박스. 자, 원래 정확한 서열은 GC. 여기 원래 GC박스의 정확한 서열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뭐라 그러냐면 근접 프로모터라고 그러거든. 근접 프로모터. 내가 저번에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를 조절 요소라고 그런다 했잖아, 그지? 핵심 프로모터가 핵심 조절 요소고 근접 프로모터가 근접 조절 요소가 되거든, 밑에. 근접 프로모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레귤레토리라고 해서 전사를 조절하는 부위들. 그래서 여기가 전사의 강도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조직, 세포, 특이적,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줍니다. 조직, 세포, 특이적, 유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뒤에 유전자 형질 발현에서 배우겠지만 세포들마다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세포들마다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른 이유는 뒤에 가면 전사인자의 조합들이 달라서 그렇거든. 이때 이런 어떤 세포에서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고 어떤 세포에서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고 이런 것들의 조절에 관여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직, 세포, 특이적,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프로모터는 여기 있는 핵심 프로모터와 근접 프로모터가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뒤쪽에서
원거리 조절 요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그 뒤쪽에 봐봐. 그 16페이지에 보시면 저번에 내가 잠깐 설명을 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원거리 조절 요소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원거리 조절 요소가 주로 이제 인핸서하고 사일런서 이 두 가지가 돼. 그래서 인핸서와 사일런서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인핸서에는 주로 액티베이터가 결합하고 사일런서에는 주로 리프레서가 결합한다 그랬잖아. 걔네들도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전사의 어떤 강도, 전사가 빨리 일어나느냐, 느리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위거든. 근접 프로모터나 원거리 조절 요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전사의 어떤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뒤에 가서 형질 발현의 조절에 보면 원거리 조절 요소에 결합하는 액티베이터나 리프러서가 실제로 전사를 온오프, 실제로 키거나 끄는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이제 전사의 속도를 조절하지만 형질 발현의 조절에서는 실제로 전사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이걸 조절하는 것도 원거리 조절 요소에 들어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사가 개시되면 먼저 여기에 기본적으로 GFT 그죠? 우리가 GTF 먼저 보편 전사인자가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번에 내가 보편 전사인자의 결합 순서를 내가 알려줬잖아,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는 게 누구였어? 맨 처음에 오는 게 일단은 TF2D 앞에 이제 내가 야 TF2라는 말은 이제 안 쓸 거야 그래서 그냥 D, A, D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할 텐데 맨 처음에 이제 전사인자 중에서 D라는 전사인자가 먼저 오잖아 그죠? 그래서 D라는 전사인자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타타박스에 결합을 하게 돼요. 자 내가 그냥 D라고만 쓸 거야 이때 D. 근데 우리가 여기 D라고 하는 전사인자에는 우리가 이런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러 가지 소단위체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부분의 전사인자들은 단백질 덩어리가 하나가 아니야. 수많은 소단위의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단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D라고 하는 전사인자 안에 TBP라고 하는 영역이 내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TBP는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 전사인자 D 안에는 타타박스와 결합할 수 있는 이 인식 부위, 바로 TBP라고 하는 부위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부위야. 그러니까 여기서 TBP라고 하는 건 전사인자 D의 하나의 또 소단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지금 막 이때 크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 전사인자 D가 되게 넓은 부위에 많이 걸쳐서 결합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실제로 DP나 INR 이런 것도 실제로 전사인자 D가 다 인식하는 부위거든. 근데 이걸 막 이렇게 다 그리면은 나중에 다른 걸 그릴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린 것 뿐인데 대부분 이런 부위도 다 전사인자 D에 의해서 모두 다 인식이 되는 부위야 이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사인자 A가 결합을 하게 되죠, 그죠? 이때 전사인자 A 같은 경우는 이제 D가 결합한 상태에서 좀 더 이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거기 내가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사인자 A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이때. 중요한 건 D가 중요하지. D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와서 붙으니까 일단은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결합을 하면서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구조의 안정화를 일으켜준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RE 부위에 전사인자 B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사인자 B가 역시 결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성을, 컴플렉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전사인자 B가 와서 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냐 하면은 F가 왔잖아. 그치? 도그가 사과를 먹고 곰을 가지고 놀다가 더우니까 이제 F가 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F가 폴리머레이스 2를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F가 폴리머레이스와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폴리머레이스가 같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폴리머레이스가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폴리머레이스 2가 들어오거든. 여기에 누가 결합해 있냐면 F가 결합해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해서 F가 결합을 해 있는 거야. 그래서 F가 기본적으로 폴리머레이스 2를 데리고 오는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사인자 E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사인자 E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전사인자 E가 마지막에 오는 전사인자 H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결합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사인자 H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H가 좀 중요해. 알겠어? 이 전사인자 H가 좀 중요하거든. 이 전사인자 H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전사인자 H가 바로 헬리케이스 활성을 가지고 있어 있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DNA의 가운데 상보적 연기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풀어야만 주형 가닥에 RNA가 결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액 같은 경우에는 이 RNA 폴리머레이스 자체에서 헬리케이스 작용을 했었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폴리머레이스 2에는 실제로 헬리케이스의 활성은 없고 따로 헬리케이스 활성을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가 와서 결합을 하는데 그게 바로 H야.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가 헬리콥터라는 표현을 쓸 때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연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H는 헬리콥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뭔가를 잘라주거나 풀어준다는 의미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연상해서 얘네들의 이제 어떤 역할을 연상을 하는 데 있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너희들 폴리머레이스 2번 이것도 중화효소니까 단백질이잖아, 그지? 근데 단백질이니까 어차피 아미노산들의 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폴리머레이스 2쪽에 C 말단, C 말단 쪽에 야 내가 저번에 좀 나중에 번역할 때 내가 단백질 만들 때 N에서 C 방향이라고 그랬어, C에서 N 방향이라고 그랬어. 단백질 만드는 방향이 아미노산을 추가하는 방향이 N에서 C야, C에서 N이야. 내가 N에서 C라고 했잖아. 이거 나중에 번역할 때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 N에서 C 방향으로 아미노산이 추가된단 말이 있대. 야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쪽에 마지막 끝에는 무슨 말단이 노출돼 있어? 3'. 아니 이게 3', 이건 3'이 아니잖아, 얘야. 이거는 DNA, RNA가 아니고 내가 이거는 아미노산이 서열로 연결된 단백질이잖아, 단백질.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계속 펩타이드 결합할 때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펩타이드 결합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쪽의 끝에는 무슨 말이야? 자, 이걸 자 이해한다. 너 DNA, RNA는 몇 프라임에서 몇 프라임으로 신장돼? 5프라임에서 4프라임. 이걸 기억해봐. 그러면 이쪽 항상 끝에는 무슨 말단이 노출돼 있어? 3'. 그래, 3' 말단 이쪽은. 그래, 5' 말단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DNA, RNA 합성할 때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한다는 얘기는 새로 오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무슨 말단에 연결돼? 3' 말단에 OH에 계속 연결되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 오는 아미노산은 다 어디 연결돼? 그렇지. 카르복실기에 아미노기가 갖다 놓는 거라고. 아미노기가 있는데 카르복실기가 있는데 아미노기가 있는데 카르복실기가 붙는 게 아니고 카르복실기가 말단이 되니까 여기 아미노기가 와서 계속 붙는 거라고 이때. 그래서 여기가 항상 말단이 뭐가 되냐면 C 말단이 되는 거 이때 여기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폴리머레이스에 내가 C 말단을 따로 끄집어낸 건 알겠죠? 이게 원래 이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쭉 내가 끄집어내기 써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낸 건데 여기에 C 말단에 보면은 7가지의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반복되면서 나열이 되거든 이때. 거기 16페이지 맨 위쪽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 뭐 1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저런 말들이 있어. 그 CTD의 꼬리는 CTD의 꼬리에는 TYR, SER, PRO 얘들아 16페이지 그건 너희는 몇 페이지야 이거?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여기 있잖아요. 요 부분. 여기 뒤에도 있거든. 뒤에도 어디 있냐면 내가 뒤에도 어차피 이거 오캐핑 할 때 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 그거를 풀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돼. 이 아미노산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거든요. 이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7가지의 아미노산들이 반복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근데 여기 보시면 항상 2번째하고 5번째에 세린이 와야 되겠다고. 세린이.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4번, 5번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6번, 7번 되고 다시 또 1번 이런 식으로 계속 7가지의 아미노산들이 계속 반복이 돼 있대.
오케이? 요런 7가지 아미노산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번에 있는 세린과 마지막에 5번에 있는 세린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기가 세린이거든. SER. 5번에도 세린이 나와 있거든. 이렇게 SER. 2번 파트, 2번 아미노산과 5번 아미노산이 세린이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H, 여기 있는 H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여기가 그 뭐야? 키네이스요. 키네이스 활성을 가지고 있어. 키네이스 활성. 그래서 이 키네이스 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5번 세린이다. 번호 기억해야 돼. 5번 세린을 인산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산기가 결합을 하게 돼요. 5번 세린에 인산기가 결합을 하게 돼요.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TF2H, H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해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H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있는 5번 세린의 인산기가 결합을 함으로써 이게 뭘 하냐면 이제 전사의 개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사 개시의 표지야. 이제 전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지해 주는 게 여기 있는 5번 세린의 인산화가 돼요. 그리고 5번 세린의 인산화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5', 우리 나중에 RNA 가공할 때 여기 있는 5번의 앞에다가 캡을 씌우잖아요. 그죠? O' 캐핑 효소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를 시작할 거니까 우리 지금 이제 mRNA가 만들어질 거거든. mRNA 만들어질 거니까 얘들아 O' 쪽에 캡을 씌울 애들 빨리빨리 이제 와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알겠어요? O'의 캐핑 인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5번 세린의 인산화가 됩니다. 이때.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RNA 가공이 일어나잖아. 자, 우리가 RNA 가공에서 세 가지가 일어나거든. 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O''의 캐핑, O''의 캡을 씌우는 거고, 두 번째가 스플라이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폴리 A 테일을 만들잖아. 3' 말단의 폴리 A 테일을 만드는 요 세 가지가 RNA 가공이 일어날 거거든, 우리가 전사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이 O''의 캡을 씌우는 거와 스플라이싱은 전사 중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전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나중에 우리가 이제 5번의 캐핑을 씌우는 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일어나기 전에 O'-캡이 씌워져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가 이제 mRNA를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근데 mRNA 끝부분이 노출돼 있으면은 역시 우리가 뉴클레이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분해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만들자마자 여기 O''에다 캐핑을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분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신장 되기도 전에 O''의 캐핑이 씌워지게 돼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전사가 개시가 되는 거거든, 이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이걸 마저 한번 연결을 해볼게.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DNA가 이렇게 루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루핑 된다 했을 때, 자, 여기에 이넨서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일런서 영역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가 뭐냐면 원거리 조절 요소. 오늘 그림을 좀
원거리 조절 요소. 인핸서와 사일렌서가 바로 원거리 조절 요소거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전사인자들이 결합을 하죠. 이렇게. 인핸서에는 액티베이터, 사일런서에는 리프레서가 결합을 하잖아. 이게 이제 특별 전사인자거든. 이때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매개 단백질 이렇게 해서 메디에이터. 자, 이렇게 내가 끄집어낼게. 매개자라고 하는 매개 단백질. 이 매개 단백질에 의해서 전체적인 개시 복합체, 전사 개시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자, 이때 여기서 이 메디에이터의 역할이 뭐냐면 이 메디에이터, 이 매개자의 역할이 뭐냐면 원거리 조절 요소, 원거리 조절 요소에 결합한 전사인자. 원거리 조절 요소에 결합한 전사인자들이 주로 이제 액티베이터나 리프레서가 되겠죠, 그죠? 이때 여기 있는 이 전사인자의 정보를 폴리머레이스 2, 폴리머레이스 2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저 매개자가 원거리 조절을 아니지. 요게 매개 단백,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게 매개 단백질이잖아. 네. 그 16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 요게 매개 단백질이고, 여기가 근거리와 여기 원거리 조절 요소, 여기가 인핸서하고 사일렌서고, 여기 결합하는 전사인자잖아. 이게 요 전사인자가 액티베이터가 리프레서가 되는 거지 이때.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있는 액티베이터나 리프레서가 다시 매개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리프레서나 또는 이 액티베이터의 정보를 이렇게 폴리머레이스 2한테 전달을 해준다고 이때. 매개 단백질, 매개자가. 그 다음 매개자는 전체적인 컴플렉스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개시 복합체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적자면 DNA 루핑의 안정화. 여기 DNA가 루핑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DNA가 루핑되어 있는 상태를 매개자가 저기 있는 액티베이터나 리프레서와 결합을 함으로써 루핑 자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도 매개 단백질이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내가 쭉 써놓은 것들을 내가 지금 다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을 한 거거든, 이때. 내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 몇 페이지냐면, 거기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요 세 페이지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내가 그림 하나로 이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때. 자, 그럼 이제 게시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게시 인자들이 결합을 해서 출발하기 전까지 딱 요 게시 출발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이니시에이션 이렇게 게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심장 이론기네이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게시는 이렇게 전체 게시 복합체를 형성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전사 게시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원핵 생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원핵 생물은 실제로 폴리머레이스 하나하고 시그마 팩터 딱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모든 전사를 다 했잖아. 근데 되게 많은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핵 생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장으로 넘어가서 자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신장이 나와 있는데
내가 심장 벌써 이제 그 밑에다 여기다가 벌써 그려버리셨군요. 그죠? 내가 또 심장에 대해서 심장을 말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거를 내가 따로 또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 여기 있는 심장을. 자, 심장도 또 다양한 인자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내가 심장을 다시 또 설명을 할게 이때. 혹시 이것도 그림이 많은가요? 아니야, 그림이 그렇게 이거만큼 크진 않아요. 개시가 제일 커. 심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DNA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중화 효소가 이렇게 이게 폴리머레이스 2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폴리머레이스 2의 일부 아까 봤지만 우리가 C말단 자, 심장은 일단 여기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원핵 생물은 프로모터와 중화 요소 사이의 친화력이 어떻다 그랬어? 얘들아, 원핵 생물은 RNA 중화 요소와 프로모터 사이의 친화력이 어떻다고? 매우 강하다. 아 그래서 이거 통 튕긴다 했어. 그래,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막 홈포에다가 내가 저거 전선까지 집어넣어서 내가 스크런칭까지 내가 설명을 했구만 이때. 그래서 이건 잘 기억해. 우리가 유전자 형질의 발현 조절까지 계속 갖고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핵 생물은 RNA 중화 효소와 프로모터 사이의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 그지? 진핵 생물은 RNA 중화 효소와 프로모터 사이의 결합력이 약하다. 대신에 그래서 원핵 생물은 대부분의 전사인자들이 억제자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다 억제자야 전부 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핵 생물은 가만히 냅두면 전사를 안 해 이것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진핵 생물들은 전사인자가 대부분 다 촉진자일 때. 그럼 이제 저번에 여기서 내가 이제 튀어나갈 때 우리가 이제 게시를 통해서 프로모터를 벗어날 때 원핵 생물 같은 경우는 프로모터와의 결합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 중화 요소가 이제 이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프로모터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있는 DNA 부분을 쑤셔 넣는다 했잖아. DNA 스크런칭. 그래서 막 쑤셔 넣은 다음에 이 강도가 프로모터와의 결합력보다 약하면 다시 튕겨나간다 했지, DNA가. 그러면서 그때 짧게 전사된 짧은 조각들이 계속 방출된다 했잖아. 그러다가 막 DNA를 구겨놓은 상태에서 이 스크런칭된 에너지가 프로모터와 이 폴리머레이스 사이의 결합력보다 커질 때 드디어 이제 폴리머레이스가 앞으로 튕겨나간다라고 했었지, 그죠? 그게 이제 폴리머레이스가 처음에 출발하는 원동력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때. 근데 진핵 생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핵은 워낙 결합력이 강하니까 스크런칭이 되게 자주 일어나거든. 근데 진핵 생물은 프로모터와의 이 RNA 중화 요소 사이의 결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스크런칭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 어쨌든 여기서 튕겨나가는 것도 원핵 생물과 비슷한 스크런칭을 통해서 튕겨나가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너희들 우리가 저번에 내가 이 스크런칭을 통해서 초반에 한 10번 정도는 얘가 꾸겨 넣었다가 DNA가 튕겨나가고 꾸겨 넣었다가 DNA가 튕겨나가면서 짧은 이 RNA 전사 실패한 조각들이죠. 이러한 실패한 조각들을 방출한다 그랬잖아, 그지? 이거를 무슨 이니시에이션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걸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어버티브 이니시에이션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어버티브 이니시에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원핵은 신장인자라는 게 거의 없어. 근데 여기는 신장에 관련된 인자들이 또 도와줘야 돼. 몇 가지가. 그래서 신장에 관련된 인자들을 내가 먼저 써볼 텐데 그 중에서 먼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누가 맨 처음에 결합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쓰는 것들은 다 신장인자다 알겠죠? 신장, 개신자 말고 신장인자. 이것도 다 전사인자에 속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결합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DSIF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결합하냐면은 NELF. NELF가 결합을 해.
두 개가 한 세트야. N이 LF에서 N이 네거티브를 의미하는 거거든. NELF에서 N이 네거티브라서 그래서 맨 처음에 요 두 놈이 뭘 해주냐 하면은 개시 직후에 자, 요 두 가지 역할이야. 개시 직후 일시 정지. 프로모터 프록시말 포징이라 그래. PPP라 해서 PPP. 프로모터 프록시말 포징이라고 해서 개시 직후의 일시 정지. 이게 처음에는 얘가 이제 개시를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잖아.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얘네 둘이가 붙으면서 싹 붙잡아. 아니면서 튀어나가려고 할 때 싹 붙잡아. 이걸 우리가 이제 개시 직후 일시 정지라고 하는데 이 개시 직후의 일시 정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 출발 전 점검이야. 출발 전 점검. 출발 전 점검에서 전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멈춤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튀어나갈 때 잡는 거야. 잠깐 다시 한번 점검해봐. 야, 너 진짜 지금 저 게시 코드에 실제 출발하고 있는 거 맞아? 야, 너 진짜 정확한 위치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 맞아? 다시 한번 점검해봐. 이렇게 해서 딱 처음에 딱 튕겨나갈 때 얘네들이 붙잡는 거예요. 딱 붙잡으면서 일단 잠시 멈춰서 자,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시 직후의 일시 정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는 동안에 이제 뭘 해주냐 하면 이 정지를 하고 있는 시간을 뭘 걸어주냐 하면 5-의 캡 이거에 시간을 걸어줍니다. 5-의 캡이 씌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돼요. 그래서 5-의 캡이 씌워지면 계속적으로 전사해 나갈 때 이런 뉴클레이스 같은 놈으로부터의 분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잠깐 멈춰 있을 테니까 저기 5- 캠핑 하는 애들 가지고 자, 지금 5- 캠핑 일단 먼저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이때.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는 DSIF하고 NELF는 억제자의 역할을 해줘. 전사를 막아버리는 거지, 이때. 그래서 얘네들이 억제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이때. 요거 N에서 N자가 이제 네거티브를 해서 내가 네거티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주로 억제를 해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될 때 이제 여기 누가 붙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쪽에 나와 있죠. PTEFB가 붙어요. 얘가 중요하다. 신장 인자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PTEFB가 이제 여기서 일시 정지하는 애들을 다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얘가 이제 앞으로 튕겨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뭘 해주냐 하면은 전부 다 얘네들을 인산화시켜줘. 자, 여기 따로 써줄게, 여기서. NELF하고 그 다음에 DSIF 이 전부 다 인산화시켜줘, 얘네들을. 여기는 PTFB가 키네이스 활성을 갖고 있는 거죠. 키네이스 활성. CDK9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얘 부위 중에 일부다. 이것도 복합체야. 또 이게 키네이스예요. 키네이스.
PTFB의 CDK9이라고 하는 영역이 키네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인데 요 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소단위체 중에 CDK9이 얘네들을 다 인산화시켜줘 버립니다. 그럼 이걸 인산화시켜주게 되면 여기 있던 이제 NELF는 분리가 돼요. 알겠죠? 저희 복합체에서 분리 떨어져 나가. NELF가. 그 다음에 DSIF도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데 일단 잠시 있어요. 왜냐면 DSIF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RNA 종합효소 뒤쪽에 보면 클램프가 있거든. 우리가 복제에도 클램프가 있듯이 전사에도 클램프가 있어. 이 클램프를 붙잡아서 RNA 종합효소가 DNA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DSIF가 하기 때문에 DSIF 나중에 떨어나갈 거거든. 근데 어쨌든 DSIF가 여기서 억제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얘가 억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얘가 인산화가 되면서 촉진자의 역할로 바뀌게 돼요. DSIF가 인산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사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전사를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2번 세린의 인산화. 2번 세린의 인산화가 일어나. 이것도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세린에도 마찬가지 인산기가 결합을 하게 돼요. 2번 세린에. 자, 그래서 여기 2번 세린의 인산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세린의 인산화가 이제 프로모터로부터 이제 탈출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 지표로 삼게 되어 있대. 근데 저기 아미노산이 다 달려 있잖아요. 1번부터 쭉쭉쭉. 그 세린 말고 나머지는 인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린 왜냐하면 아무데나 인산화를 붙여주는 게 아니야. 정확한 위치에 있는 어떤 특정 아미노산에게만 인산화를 붙여주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번하고 5번만 인산화 시켜줘. 아까 5번은 누가 인산화 시켜줬어? TF2H. 얘들아, H가 헬리케이스하고 키네이스 활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H가 붙여줌으로써 전사 개시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TFB가 2번 세린을 인산화 시켜주면서 이제 전사를 앞으로 나가면서 프로모터를 탈출해서 전사를 진행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신호가 돼요. 그리고 이 신호가 드디어 무슨 신호? 스플라이싱의 신호가 됩니다, 이때. 이 스플라이싱의 신호로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5번 세린의 인산화는 기본적으로 캐핑 요소들을 불러들인다 했잖아. 근데 이제 2번 세린의 인산화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스플라이싱의 인자들을 불러보게 됩니다. 이제 스플라이싱을 할 때 왔으니까 스플라이싱을 하는 애들은 준비를 해라. 이런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존재해요. 몇 가지만 써줄게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 말고도 혹시나 만약에 배우는 신장인자가 있을지 모르는 게 ELL이라고 하는 신장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TF2S,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알게 이게 보편전사인자죠. TF2S, 그 다음에 엘롱긴, 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사의 효율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전사의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신장인자들입니다. 신장인자들. 그래서 일롱기는 다른 말로 S, 이거 로마 숫자 3입니다. S3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처음 발견될 때는 S3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그냥 이걸 일반적인 이름으로 일롱긴이라고 사람들이 다시 이름을 붙였어요. 이때. 특히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TF2S. 요 TF2S가 뭐 하냐면은 잘못된 염기를 교정시켜줘. 프로프 리딩이죠.
프루프 리딩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TF2S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다음에 신장이 다 나가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면서 중화표소. 중화표소에 항상 뭐는 붙어 있냐 하면 요거는 붙어 있다. F 있잖아요. F 있잖아요. F가 얘 데리고 왔잖아. F는 항상 RNA 중화표소 2번하고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F는 붙어 있고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장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신장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아까 봤지만 이게 전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RNA 가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결하기 전에 RNA 가공을 먼저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봤지만 전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RNA 가공은 기본적으로 5' 캐핑하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 요 두 가지거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만 나와 있고 나머지 뒤쪽에는 종결 다음에 일어나는 가공이 폴리A 3' 말단의 폴리A 꼬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뒤쪽에서 보고 여기 이제 5' 캐핑만 볼 텐데 맨 위쪽에 적어놓은 거 자 18페이지 위에 봐봐. 맨 위쪽에 적어놓은 건 아까 똑같은 얘기야. 쭉 하면서 여기 5번 세린의 인산화가 결국에는 5'의 캐핑 요소들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위쪽에 써져 있는 것들이거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5'의 캐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여기 내가 말로 다 써놨거든 내가. 5'의 캐핑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여기 5' 말단에 여기 보면 뉴클레오타이드를 N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여기가 5'이죠? 5' 말단 쪽에서 PN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 알겠어? 인산기 하나잖아. 그죠? 요 뉴클레오타이드와 요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인산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 맞지? 그치? 근데 여기는 인산기 몇 개야? 맨 앞에 있는 놈은 인상이 몇 개겠어? 세 개지 당연히. 여기 인상기가 이렇게 세 개 붙어 있거든.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은 인상기 세 개를 가지고 오는데 두 개 떨어뜨리고 한 개가 붙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맨 앞에 있는 놈은 인상기 세 개짜리죠. 여기는 이렇게 인상기가 세 개가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5' 캐핑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뉴클레이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고 나중에 핵 밖으로 빠져나갈 때, 핵공을 빠져나갈 때 하나의 신호로 작용하거든. 캐핑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핵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너희들 이 인상기를 부를 때 뉴클레오타이드에서 가까운 인상기부터 해서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 인상기를. 그럼 맨 처음에 뭐가 먼저 일어나냐 하면 여기서 야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바로 지운 거 붙이고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써줄게. 자 여기서 요거 하나가 먼저 떨어져 나가. 알겠죠? 여기서 인산기 하나.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밑에 2번에 보면 감마 인산 제거라고 되어 있죠? 감마 인산 제거할 때 쓰이는 요소가 RNA 트리포스페이타제 RNA 3개의 인산기를 작용합니다. 트리포스페이스타제라고 하거든. 여기서 인산기 하나를 끊어. 그럼 인산기 하나 끊으면 여기 이제 인산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오냐면 GTP가 와. GTP. 구안인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오죠. GTP. 근데 인산기 3개짜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 피로인산. 인산기 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GMP로 바뀌어. 알겠죠? 거기 나와 있는 3번 해서 구안일 트랜스퍼레이스라고 되어 있죠. 구안일 트랜스퍼레이스가 GTP를 GMP로 바꿔주게 됩니다. 피로인산 떨어져 나가고 GMP가 바뀌게 돼.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인산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얘하고 연결하게 되면 G에다가 여기 인산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뭐냐? 얘가 알파계에서 베타계에서 감마계에서 얘가. 알파. 그렇지, 알파죠.
왜냐면 여기 떨어져 나갈 때 바깥쪽부터 떨어져 나가잖아. 여기 떨어져 나간 게 베타와 감마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여기 알파지. 그 다음 여기 있던 게 뭐냐면 베타와 여기 있잖아, 이게. P에 여기 있던 M. 여기 이제 베타, 여기가 알파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연결이 될 때 특이한 점 뭐냐면 여기가 O'과 O' 사이에 연결입니다. O'과 O' 사이. 오른쪽 그림 보시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5탄당에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5번 탄소가 노출돼 있잖아, 그지? 여기에 이제 인산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잖아. 맞지, 그죠? 그 다음 여기 아까 요 구아닌이 붙어 있는 NTP가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C, 5번 탄소에 여기 P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O' 탄소고 여기도 O' 탄소니까 이게 O'과 O' 사이에 연결이라 그래. O'과 3'이 아니고 O'과 O' 사이. 여기 탄소 5번 탄소, 여기도 5번 탄소. 알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아닌이 있잖아요. 여기가 구아닌이. 근데 구아닌이 퓨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육각형의 고리 하나와 오각형의 고리 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 이제 질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소. 보이죠? 그 그림에요, 질소. 여기가 7번 자리야, 7번 자리. 알겠어요? 여기 7번 자리에 있는 질소에 메틸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CH3가 붙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제 7번 자리에 메틸화를 시켰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제일 메틸화를 시켰다 해서 M을 쓰고 얘들아 몇 번 자리라고 했어? 7번 자리에 이렇게 M7G 이렇게 쓰는 거야. M7G라고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틸로 할 때 메틸 트랜스퍼레이스에 의해서 7번 자리에 질소가 메틸화 되는 거야. 7번 자리, 구아닌의 7번 자리에 질소가 메틸화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제 우리가 단백질도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이제 CBP. 야, CBP는 약자가 뭐겠어? 이제 대충 이제 보면 알잖아. 이게 뭐겠어? 사이토시. 그러니까 여기에 단백질을 씌운다 그랬잖아. 그럼 단백질일 거 아니야. 근데 어디에 결합? 여기가 뭐야 이제? 캡이잖아. 캡이 형성됐잖아. 네. 캡이 형성됐으니까 C가 뭐야? 캡이지 뭐. 캡 바인딩 프로테인이다. 알겠죠? 캡 써줄게. 캡 바인딩 프로테인. 그래서 CBP라는 캡 바인딩 프로테인이 여기를 씌워줘.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 5-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5-캡의 완성입니다. 요거를 연습할 때 나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서 어렵지 않아.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으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 봐봐. 우리가 원래는 지금 여기 O'에다가 캡을 씌웠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구아닌 마지막에 붙으면서 구아닌의 7번 질소에 있는 곳에 메틸화를 시켜준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만 이렇게 이제 메틸화가 되어 있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캡 제로라고 그러거든. CAP 제로. 이걸 캡 제로라고 해. 캡 제로.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있고 P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에 또 마찬가지 메틸기를 붙이잖아. 그럼 요거는 캡1이라고 해. 요까지도 메틸화 시켜주면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의 2번 탄소 2' 있잖아. 2'
2번 탄소에 OH기 있잖아, 그죠? 그 2번 탄소에 OH기에 메틸기를 붙이는 거거든. 이때 메틸화 시켜주는 거거든. 요까지 메틸화 시켜주면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캡1. 캡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까지, 여기에도 만약에 CH3를 붙이잖아, 그죠? 여기에도 CH3 붙이면 이걸 뭐라 부르면 캡2라고 그래. 그래서 맨 앞에만 캡이 있으면 캡0. 그 다음 유클레오타이드의 2번 탄소의 OH기에 메틸화 시켜주면 캡1. 그 다음 또 하나 또 뒤에 있는 또 뉴클레오타이드의 2번 탄소에 또 메틸화 시켜주면 요거는 캡2. 그래서 원래는 캡이 세 가지가 있어. 캡0, 캡1, 캡2인데 일반적으로 캡0가 많고 캡1이나 캡2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자가 면역을 방지하는 원리가 되게 많거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번역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 그리고 자가 면역 방지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면역 체계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에서 분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거야, 내 거라고 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내 거야.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남이 밀어넣은 거 아니야. 야, 바이러스 밀어넣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내 거다라고 하는 걸 좀 더 강조하는 역할. 써주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가 면역 시스템을 회피한다라고 하거든. 이거 내 거다라고 강하게 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에다 전부 다 메틸화를 시켜버리는 걸 캡1, 캡2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돼요. 만약에 바이러스 같은 거에다가 캐핑을 하면은 걔가 인식을 못 할 수 있어요. 뭐 바이러스에 캐핑할 일은 없겠지만 바이러스가 캐핑을 할 일, 원래는 어차피 캐핑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캐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 여기서. 근데 쟤네도 캐핑이 되려면은 저 GTP가 와서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누가 캐핑 되려면? 저기는 N. 얘가? 네. 아닌데? 여기 내가 그랬잖아. 여기 어디 붙는다 그랬어? 아 그냥 7번. 2번, 아니. 자, 내 말 잘 안 듣지? 유클레오타이드의 5탄당의 2번 탄소의 OH기. 2번 탄소의 OH기에다가 CH3를 붙인다. 메틸라를 실습시켜준다. 그럼 저기 끝에 부분에 캐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여기 이게 잘못됐구나. 여기가 아니고 야 뒤로 좀 가야 되는데 여기 말고 여기가 여기는 이미 캐핑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캐핑이 돼 있고 여기 있는 여기가 여기 뒤쪽에 알겠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걸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점선을 점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애, 세 번째 나오는 애 여기가 캐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캐핑이 아니고 메틸화. 자, 그래서 5' 캐핑의 역할은 자, 우리가 5'의 캡의 역할. 자, 이렇게 5' 캡의 역할은 일단 액션 뉴클레이스겠죠? 이 뉴클레이스에 분해로부터 보고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 밖으로의 탈출이라고 하거든. 핵 밖으로의 탈출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핵 밖으로 빠져나갈 때 O' 캡이 안 씌워져 있으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핵 밖으로 탈출할 때 하나의 인식 꼬리표, 하나의 인식표로 작용하는 거고 탈출의 인식표. 그 다음에 원력의 시작. 번역의 시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번역을 배울 때 리보솜이 결합을 할 때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O' 캡을 인식해서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결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O' 캡이 없으면 리보솜이 결합할 위치를 잘 못 잡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의 시작, 이거는 리보솜의 부착, 리보솜의 인식 부위. 리보솜이 결국에는 얘네를 잘 인식해서 결합을 해야 번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리보솜이 인식을 할 때 바로 저기 O' 캡을 이용해서 리보솜이 시작 부분을 인식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프라인 캡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은 내가 요번에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스플라이싱은 나중에 우리가 형질 발현에 조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형질 발현에 조절해서 따로 할 거야. 번역이 다 끝난 다음에 형질 발현에 조절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로 와서 이제 마지막 종결이거든, 종결. 자, 종결이 되면서 종결과 함께 이제 폴리아데닐화, 즉 3-말단에 폴리에이테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종결이 일어나는 과정부터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이때. 요거는 너희들 거기 20페이지 있잖아. 20페이지의 아래쪽에 조금 공간이 있죠, 그죠? 거기다가 좀 그려주세요. 여기서 신장 정도 될 거야. 신장 정도 그림의 크기는. 포뮬라 S2 안 써도 되겠지 이제.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좀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포뮬라 S2야. 여기가 이제 RNA 빠져나오는 걸 내가 그려놓은 거 RNA 빠져나오는 거.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PTFB가 있었지, 그죠? 요게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이제 우리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랬잖아. 여기서 떨어져 나갈 때 요 놈을 이제 데리고 가는 애가 있어. 요걸 데리고 가는 애가 7SK 그 다음에 RMP, SNRMP. PTFB를 분리시켜. 7SK SNRMP가 하나 이르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 7SK SNRMP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도 인자인데 여기 있는 PTFB가 원래는 얘하고 복합체, 원래 복합체 형성하거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여기에 붙어 있다가 우리가 아까 신장할 때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붙어. 그리고 다시 얘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얘가 다시 와서 얘를 데려가. 그러니까 일종의 얘가 자동차라고 치면 얘는 뭐냐면은 자동차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정류함.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거든, 이때. 알겠어요? 다시 이제 여기 붙어서 원래는 여기 떨어져 나와서 얘를 우리가 신장을 시켰잖아. 그럼 얘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시 여기에 붙어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관함이야, 보관함. 여기는 PTFB의 보관함이 저기는 7SK SNRMP야, 저게. 보관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관함. 그 다음에 여기에 5번의 세린, 그 다음에 2번의 세린이 있었죠? 자, 여기가 인산화가 되어 있었잖아.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인산화가 되어 있었잖아, 그죠? 자, 이제 종결을 하려면 5번의 세린의 인산화를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여기 있는, 먼저 요거는 여기 있는 요걸 제거해야 돼. 5번에 붙어 있는 세린을 제거해야 돼. 이게 세린 5번 PP ASE 요 효소야. 5번 세린의 인산화 제거 효소. 자, 요 인산화를 제거해. 왜냐하면은 5번 세린의 인산화가 아까 전에 어떤 의미였지? 전사를 개시한다는 시작의 의미와 동시에 캐핑 요소를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종결이 이제 우리가 종결을 할 때쯤 되면은 이거를 제거해줘야만 우리가 이제 종결의 신호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야 5번 세린 제거한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 다 됐구나. 이제 종결의 신호로 작용하게 되는 건. 그래서 5번 세린의 일단 인산기를 제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결 신호가 올 거고 종결 신호가 여기 mRNA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mRNA인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하고 있고 여기 이제 mRNA잖아. mRNA에 이제 종결 서열이 나타나. 종결 서열이. 자, 요 종결 서열이 뭐냐면 AAUAAA입니다. 요거는 정해져 있어. AAUAAA가 종결 서열이에요. 종결 서열. 그럼 우리가 봐봐. 종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일단 여기서 합성하고 있는 mRNA가 일단 분리가 돼야 되고 나중에 RNA 중합효소도 DNA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어나야 우리가 종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제 종결 서열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종결 인자들이 와서 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여기 따로 내가 자 여기 요 부위 있잖아요. 요 부위를 내가 따로 요렇게 와서 따로 그려줄게. 여기다가 여기 mRNA야. 그래서 여기가 AAUAAA. 그 다음에 이쪽에 뒤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뒤쪽에 GU 리치 부분이 나오거든. G하고 U, 구안인과 우라실이 계속 반복되는 GU 리치 부분이 와. 그래서 여기에 종결 인자들이 결합을 하는데, 자, 여기에 결합하는 애, 여기를 인식해서 결합하는 애가 CPSF. 얘가 중요하다. 얘. 종결 인자 중에서는 얘가 CPSF. 그 다음에 여기 결합하는 애, 여기 이렇게 결합하는 애가 CSTF. 자,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CPSF가 여기를 절단시켜버립니다. 절단이에요. CPSF의 작은 영역 중에 절단 효소, 절단 효소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거든. 원래 이 절단 효소의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CPSF 73이라고 그러거든. 이 CPSF도 여러 가지 소단위체로 결합되어 있는데 CPSF 중에 CPSF 73이라고 하는 영역이 바로 이제 저기 있는 이 혈단 효소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잘라버리는 거지 이때. 그러면 이제 그 요 두 가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붙어서 이제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영역을 알려줘. 정확하게 영역을 알려준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 가운데를 잘라버려. 여기 이제 CPSF가. 그럼 여기를 잘라버리게 되면, 자, 이제 요 부위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 부위가. 그럼 여기가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요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mRNA로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고, 잘라버리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은 전사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쓰지 않을 부위일 거거든, 여기는. 전사를 했지만 쓰지 않을 영역일 거거든.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5'이잖아. 여기가 3'인데, 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캡이 안 씌워져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요 잘랐을 때 여기 부위, 요 캡이 안 씌워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랐을 때 짜투리 부분이죠. 전사는 했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부분. 잘랐는데, 요 짜투리 부분을 분해시켜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분해시키기 위해서 엑손 뉴클레이스가 등장을 해. 그 엑손 뉴클레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밑에 있는 XRN2입니다. 알겠죠? XRN2 앞에 있어. XRN2. 요게
이게 엑소 뉴클레이스 효소야. 이게 XRN2. 이 XRN2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게 돼요. 분리시켜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 1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어뢰 모델이라는 종결 모델이 있거든. 보여? 거기를 봐봐 이제. 자, 이제 대충 냈지. 이게 종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럼 이제 종결이 될 때 여기서 자, 이제 M1M이 분리됐잖아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중합효소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중합효소 떨어뜨릴 때 우리가 원액 생물에서 로우 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로우가 따라와서 물리적 충격으로 떨어뜨렸잖아.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XRN2가 바로 마찬가지로 얘가 따라와 여기서. 이게 쭉 따라오면서 여기를 탕 하고 여기를 튕겨내는 거야. 물리적 충격. XRN2가 여기를 탕 치면서 이거를 탕 튕겨내고 XRN2가 따라가서 여기 잘려진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거하면서 종결이 돼요. 이걸 어뢰 모델이래요. 어뢰 모델.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RN2 자체가 따라가는 거야. 마지막에 쭉 따라가서 여기 있는 AAU, AA가 나타나면 XRN2가 여기 결합에 쭉 따라가면서 여기를 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뢰처럼 쫓아가서 충격을 가해 떨어진다 해서 이거를 어뢰 모델이라고 해요. 어뢰 모델.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XRN2 자체가 물리적 충격으로 떨어뜨려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 짜투리 부분을 얘가 가서 제거를 시키면 종결이 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뢰 모델이라고 해요. 어뢰 모델.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있는 모델은 잘 설명 안 하는 건데 맨 마지막 그 우리가 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자리 입체성 모델 있죠, 그죠?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런 종결인자들 있잖아요. 이런 종결인자들이 여기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얘네가 그 다른 자리 입체성 알지, 그죠?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모양이 바뀌면 이 RNA 중합효소의 모양이 바뀌면서 DNA로부터 분리가 된다. 이게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이고, 근데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은 대부분 잘 안 나와. 일반적으로 진핵 생물의 보통 이 모델은 주로 어뢰 모델로 많이 설명하거든. 근데 이 어뢰 모델도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가설입니다. 가설. 대부분이.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거기 봐봐. 19페이지 위쪽에 3'의 폴리아데닐화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여기서. 자, 여기 폴리아데닐화를 만들어야 되거든. 3-말단도 결국에 노출돼 있으니까 이것도 뉴클레이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3-말단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요 3-말단에 거기 뭐 되게 간단해. 거기 보시면은 3번 동그라미에 폴리-A 폴리머레이스라고 해서 PAP라고 하는 효소. 알겠죠? 폴리-A 폴리머레이스. 얘가 여기 와서 계속 A를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A를 계속 붙여줘. 한 80에서 한 250개까지 PAP가 쭉 따라가면서 폴리-A 테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핵을 탈출하는 지표, 핵 탈출의 지표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번역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단백질 이렇게 세워줘. 뭐겠어? PABP. 폴리 바인딩 프로테인. 그렇지. 그죠? 폴리 A 바인딩 프로테인이야.
요 폴리A 바인딩 프로테인으로 여기를 또 이렇게 둘러싸면 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사, 참 진핵생물의 전사가 참 복잡하다, 그죠? 네? 진핵생물의 전사 과정이 끝났습니다. 저희 다른 자리 입실성 모델 했어요. 아, 그거 했어? 네, 이거 했다고. 했어. 그렇군요. 요즘 학교에 아직 개학 안 했지? 근데 지금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어? 네, 1학년. 그러니까 이게 아, 이름 같은 이런 데 거 배웠다고. 그냥 대충 대충 그런 게 있다라고 배웠다고? 인자들이 영향을 준다. 그래. 여기 책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인데, 이거. 그래도. 이제는 이름까지 다시 배운다고. 자, 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번역 들어가시고. 아니지. 학생이 맞아, 학생이. 선생님? 네. 아니, 너무. 아, 존댓말이.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겠는데, 존댓말이. 그래, 약간 풀려고 인치 보는 것 같은데, 살짝 쌓이신 느낌. 에 20명이나 된다고? 그치, 1, 2학년 다 갈 거 아니야. 맞네. 그렇네. 맞네. 신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이거에서 안 우리 불가능해. 장소가 정사각형 운동장이어서 말할까? 말해. 우리 구리다고? 아, 네, 좀 포장을 해봐. 아, 근데 너무 노잼이다. 뭐가? 단톡방이. 리얼. 아니, 지리스라고 만든 방이 아니지. 아니, 너무 내가 좀 재밌게. 회사 프로젝트 하는 거 같잖아. 내가 좀 재밌게 보내. 인티 계속 똑같은 사람이 계속 보내는 게 너무 웃긴데. 혼자서.
아, 진사상 하고 싶다 해? 이거 그냥 단독적인데 너무. 아 맞네. 우리끼리 우선 얘기를 하면 야 32가 학생이다 우선 먼저 말을 해봐봐. 아니 너가 말하면 안 돼. 나 너무 말 많이 해가지고 해야지. 아 오케이. 솔직히 운동장에서 별로 안 하지 않나 그때 되면? 아니 원래 운동장에서 하는데 어. 우리만 안 하는 거야. 아 그 진짜. 우천 비 오는 것 때문에 맞네. 맞아. 그 일하고 막 그랬잖아. 원래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였단 말이야. 작년에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에 작년에도 그래. 아니 뭐 우리들이 오케이 상의했다. 우리 상의했다. 나 화면 내렸어. 누구야?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읽은 사람이 승주면 된 거야. 아니 이거 높은 화면에 있는다. 방금까지 나랑 카톡하고 있었어. 아 진짜로? 왜 아무 얘기 없는데? 아무 얘기 없는 거 아닌데. 아닌가? 이거 무조건 말하는데 이민다는. 왜 아무 얘기 없는데? 맞잖아. 굴린 거. 아니 딱 봐도 이민다인데 이거. 퇴근하라. 인분. 너지. 아니 왜 아무도 안 읽는데? 한 명만 더 데리고 하면 바로 말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네. 그럼 미국 때처럼 또 차를 빌려서 가야 되는 건가? 그치 차를 빌려야겠지. 우리 이번 연도에 돈 별로 안 들어왔다는데. 아니, 진산이랑 반대기 해야지. 아 그런가? 진산에서 그럼 우리 초대해야 되는 건가? 그치. 아 그럼 거기서 좀 휘황찬란하게 준비를 좀 거기서 해놔. 우리 모시는 거지. 응 맞네. 맞지. 우리 딱 몸만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놀아주다가 오는 거지. 너좀 오빠씨 잘 모르겠어. 아니 이민다 아닌가 봐. 아 누구냐 진짜. 조용한 친구 아닐까? 우준이? 글쎄. 서정이? 둘중 하나 같은데. 찬영인가? 찬영일 수도 있어. 읽고 데리고 가기 귀찮아서. 걔 말하는 목소리 좀 많이 신기해. 누가? 찬영이. 찬영이? 응. 좀 다르지. 남달라. 좀 사고가 나. 우선은 그 뚱한 표정으로 말하는 게 너무 웃겨. 그 걔가 맨날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더 웃겨. 그러니까 진짜 진지해 보여서 웃겨.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근데 이걸 수도 있잖아. 하다가 이거 왜 안 돼 이걸?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욕 한번 먹고 근데 그러면 그 굽히지 않고 다시 얘기해. 아니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말하는 텀이 있다고. 아니 왜 아무도 안 읽냐? 몰라 말할래. 아 섬으로 부르는 거 미안해.
거긴 주변에 뭐가 있지? 거기는 아파트걸? 아 맞네. 반말 깔까 이거? 빨리. 야, 그 스타트 끄더라. 내가 다시 까줄게 안 해. 아니, 서유는 뭐 하는데? 누가 유현이 보감 잡았냐? 화학? 뭐 그 오토바이 셀? 보냈어. 아 이게 아닌가? 빨리 뭐 댓글 나가 빨리. 의형이었네. 왜 뭐하냐고? 의형이었네. 맞아 이거? 의형이가 이러지나? 지금 실망이네. 오케이. 맞아 이거? 지 초대해주하고 찍찍대는 거잖아 이거. 할 말이요 재원 씨. 아니 서유연이 나 뭐지 목요일 날 저녁 먹기로 했거든. 수업 끝나고. 근데 얘가 갑자기 화학쌤이 보감을 잡았다는 거야. 가우스 그 화학 오토바이 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유연이 탈 가우스 함 이러더니 우리 무슨 해서 내가 안에다 견우와 직녀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오는 거임. 통했어. 근데 윤희는 월급 빈다던데? 나보고 바쁘니 해? 바빠 이놈아. 그거 왜 말해? 이프로 되는 그럼 아이프로 돼. 그거 되는 거. 제가 이해 하나 된다고. 니네 어디서 했냐? 이제 말을 놨다. 좋았어. 얘 원래 알던 애라고 나. 그래? 아니야 정재원도 있잖아. 얘도 원래 알던 애. 아니 그래도 여러 명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사진 끊으면은 나비 효과가 이렇게 질 수밖에 없어. 맞아. 여기서 혼자 존댓말하기 또. 그래. 대관할 책가 어디 있냐? 돈이 좀 자, 번역 프린트 봤죠? 자, 번역 프린트 열고 일단 요거 우리 방금 잠깐만 정리 좀 해보자. 24페이지를 봐. 여기 내가 22페이지부터 보면
여기 봐봐. 원핵 생물 전사와 번역의 정리 요약 이렇게 돼 있고 없어. 일단 다음 주에 줄 거야. 번역. 왜냐면 이거 혹시 다음 주에 또 버전 2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22페이지부터 내가 원핵 생물의 전사와 번역의 정리 요약해서 이게 쫙 나와 있죠. 이거 보면 되게 간단하게 잘 이게 한 줄 요약 이게 맨 마지막에 내가 전사 한 줄 요약 이렇게 써놨잖아. 한 줄은 아니라서 내가 물음표를 친 거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자 24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가 오늘 했던 여기 있는 진핵 생물의 전사와 번역의 정리 요약이 나와 있거든. 자 거기 전사 게시 봐봐. 전사 게시를 하면 오늘 했던 거 하면 쫙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야. 정리를 쭉 해보면 맨 처음에 TF2D가 TDP를 포함해서 타타박스에 결합을 하고 AB가 추가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TF2F가 폴리머레이스 2를 데리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E하고 H가 들어오는데 H가 뭐라고 했어 아까? 헬리케이스 활성.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인산화를 시키는데 5번 셀이 여기 5번 셀인의 인산화 이게 다 TF2H가 하는 거잖아. 헬리케이스의 활성하고 그 다음에 키네이스의 활성을 가져서 게시 준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터를 탈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신장 우리가 오늘 한 거 있잖아요. 신장에서는 맨 처음에 초기 정지 DSIF하고 NELF가 처음에 초기 잠시 멈춤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제일 중요했죠. 그죠? PTFB가 여기서 폴리머레이스 2에서 2번 세린을 인산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NELF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억제인자였는데 촉제인자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가 몇 가지 적어줬잖아. ELL, 엘로긴, 그 다음에 TF2S TF2F는 내가 계속 붙어있다 그랬잖아. 그죠? 얘는 폴리머레이스 2에 계속 붙어있어서 안정화를 시켜주고 있대. 그 다음에 RNA가 이제 쭉 합성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사종결에서 두 가지가 결합을 했잖아. CPSF가 AAUAAA를 CPSP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GU 리치 영역을 CSTF가 인식을 한 다음에 RNA를 절단 그 다음에 폴리-ATA를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XRN2가 마지막에 남은 짜투리를 분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배웠던 게 대충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돼 이때. 자 이제 번역을 보도록 합시다 이때. 야 번역에서는 맨 처음에 뭘 배우겠어? 우리 전사에서 맨 처음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 그죠? 저거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외울 거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내가 그림 보면 그림 되게 무식하죠 그죠? 와, 씨발 이거를 어떻게 다 하냐. 근데 생각하지 말고 설명하면 돼. 설명만 들으면 돼. 어렵지 않아 이거. 자, 우리 맨 처음에 전사에 시작하면 맨 처음에 뭐 배워야 돼? 전사에서 맨 처음에 뭐 배웠어? 전사 시작하면 전사에 관련된 것들 먼저 배워야 되잖아. 맨 처음에 종합효소의 종류부터 먼저 배우잖아. 그죠? 종합효소의 종류가 뭐가 있고 자, RNA 종합효소에서 원핵의 종합효소, 그 다음에 진핵의 종합효소 있고 진핵의 종합효소가 3개인데 각각 어떤 RNA를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 맞아?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가 번역에서는 어떤 인자들이 사용돼? 제일 중요한 게 tRNA. 그죠? 그 다음에 리보솜. 그럼 우리가 tRNA하고 리보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그게 항상 시작할 때는 바로 번역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부터 먼저 봐야지.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유전암모야. 유전암모. 코돈표 있죠. 코돈표 그죠? 우리가 원래는 아미노산이 20가지인데 실제로 염기는 4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 염기로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염기가 만약에 하나의 암호로 만약에 사용되면 4가지밖에 못 만들잖아. 2개의 염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암호를 만들면 16가지밖에 못 만들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의 염기가 모여서 산술적으로 3개의 염기가 모여서 아마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우리가 암호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으로 쓰인다는 걸 알게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코돈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이걸 알아낸 게 맨 처음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AUG가 게시 코돈인 거 다 알죠, 그죠? 그래서 AUG가 메사이오닌을 지정하기 때문에 AUG가 게시 코돈이고,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UAA, UGA, UAG 요게 종결 코돈이잖아. 얘네들이 왜 종결 코돈으로 사용이 돼요? 종결 코돈이 왜 종결 코돈이야? 지정하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안티 코돈을 가진 tRNA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코돈에 해당하는 안티 코돈을 가지고 있는 tRN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종결 코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이때. 그래서 원래는 뭐 이걸 외우진 않아도 된다, 알겠죠? 혹시 학교에서 외우라 그러나? 아니. 그렇진 않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64가지의 암호 중에서 61가지, 종결 코돈 3개를 뺀 나머지 61가지의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하잖아. 근데 실제로 아미노산은 20가지밖에 없잖아, 이때. 그래서 중복되는 코돈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봐라, 이런 거. UC로 시작하면 뒤에 세 번째 염기는 뭔가에 상관없이 전부 다 세린을 지정하잖아. 이게 중복되는 코돈이 되게 많다는 얘기지, 이때.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유전 암호가 뭐 이제 퇴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 이건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할 거야. 이게 왜 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지는 내가 설명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코돈에 있는 암코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이제 지정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유전 암호는 대부분 생물마다 거의 비슷해. 조금만 차이가 있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 이때. 그러면 저거를 누가 만들어냈겠어? 저 코돈표를 누가 만들었냐?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저 코돈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지금부터 해줄 거야. 이게 니런버그와 코로나다. 니런버그와 코로나의 실험에 의해서 코돈표가 작성이 돼 있거든. 내가 지금부터 니런버그와 코로나의 실험을 지금부터 해줄 테니까 여기 조금 나중에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걸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먼저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걸 어떻게 하냐면은 특정 염기로만 된 인공 mRNA를 합성한다, 알겠죠? 특정 염기로만 이루어진 인공 mRNA를 합성한 다음에 이거를 여왕의 번역의 모든 번역이 가능한 수용액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어떤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를 실험을 한 거거든요, 이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쉽잖아. 뭐 유라실로만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놓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안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U가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몇 개 남아? 3개가 똑같은 아미노산이 반복이 되더라. 결국 3의 배수죠, 그죠? 이렇게 해서 3개, 우리가 9개 놓으니까 아미노산이 3개만 연결돼.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염기 3개가 뭔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하게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뭐 A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C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A, C, 적어라, 이거는. A, C. 자, 이런 식으로 2개의 염기가 반복되는 인공 mRNA를 만들어.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번역기에다 집어넣거든. 요 번역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 거냐 하면, 자, 여기 봐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보솜이 번역을 할 때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되게 말이 많아. 이게 지금 게시 코돈이 있냐 없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거 게시 코돈을 안 하고 했다는 말이 되게 많아 이때. 그럼 어쨌든 봐봐. 여기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게시 코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리보솜이 어떻게 하냐면 게시 코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번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봐봐. 만약에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했다면 자, 3개씩 묶었을 때 어떤 코돈이 나와? ACA, CAC, ACA.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했다라고 치면 자, 두 번째부터 하면 어떻게 돼? CAC, ACA, CAC, AC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지금 봐봐.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했을 때와 두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했을 때 만들어지는 코돈이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 ACA하고 CAC만 반복이 되죠. 그리고 봐. 첫 번째 염기부터 시작을 해도 이 두 개가 반복이 되고 두 번째 염기부터 시작해도 이 두 개가 반복되잖아. 똑같은 코돈이 반복되거든 이때.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는 두 가지 염기가 반복되는 한 종류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뭐니 이제 간이 이때 A로부터 시작을 해도 ACA, CAC가 반복이 되고 두 번째 염기부터 시작해도 ACA, CAC 똑같이 두 개가 반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얘네 둘만 반복이 돼. 그래서 두 가지 아미노산으로 된 한 종류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봐봐. 이때 그러면 기억이 ACA인지 니은이 ACA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이때. 그죠? 그래서 가만히 실험을 더 하는 거야 이때. 자 이번에는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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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를 계속 반복으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염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번에는 봐. 내가 염기를 세 가지 종류를 계속 반복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하면 뭐만 계속 반복이 돼? ACC만 계속 반복이 되잖아. 보여? ACC만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만약에 두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시작하게 되면 뭐가 반복이 돼? 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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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A 요게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염기부터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CAC, CAC, CAC 또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면 ACC가 반복되는 놈, 그 다음에 CCA가 반복이 되는 놈, 그 다음에 CAC가 반복이 되는 놈. 그럼 봐, 여기 잘 들어. 여기는 몇 가지 아미노산으로 된 몇 종류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 자, 몇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된 몇 가지의 폴리펩타이드야. 한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된 세 가지의 폴리펩타이드지. 기억만 반복되는 폴리펩타이드 하나, 니은만 여기는 디귿만 반복되는 폴리펩타이드 하나, 니을만 반복되는 폴리펩타이드 하나. 이거를 내 말 잘 들어야 돼. 몇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된 몇 가지 폴리펩타이드라고 이거를 한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된 세 가지의 폴리펩타이드라고 써 거기다가 한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된 세 가지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해야 돼. 여기는 두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된 한 종류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위쪽에는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실험하고 아래 실험을 비교를 할 거거든. 그럼 위의 실험하고 아래 실험에서 중복되는 코돈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어? CAC 있다. 여기도 CAC. 여기 있죠 CAC.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간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어? 기억 아니야? 기억이잖아. 여기도 기억 있고 여기도 기억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뭘 알았어? CAC가 기억이란 아미노산을 지정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ACA는 뭐가 되겠어? 니은을 지정하는 니은을 지정하는 코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코돈표를 만든지 알겠어? 이런 실험들을 무수하게 반복하는 거야. 그럼 이런 실험들을 무수하게 반복을 하면 저쪽 실험과 이쪽 실험에서 공통 코돈 나오고 공통 아미노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추려내는 거지. 전부 다 추려내서 61가지죠. 61가지 코돈에 대한 아미노산을 전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이때. 알겠어요? 고생했어 안 했어?
고생했지. 고생했지. 노벨상 줘야지 안 줘야 돼? 좋아요.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니런버그와 코로나가 이걸 통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자 여기는 너희들 요 번역은 되게 페이지 수가 많다. 이 뒤에 문제 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두꺼워. 몇 페이지짜리야 이게? 이게 66페이지짜리거든 이 프린트가. 그럼 저 뒤로 넘어가서 내 문제 하나를 볼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볼게. 음. 37페이지를 봐봐. 37페이지. 자, 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요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유전암호를 밝혀내기 위한 실험의 일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UTP와 CTP가 1대1로 섞여 있는 시험관 A와 그 다음에 3대1로 섞여 있는 시험관 B를 준비를 해. 그 다음에 다음은 이런 거 딱 집어넣은 다음에 다의 반응물로부터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를 분석하여 아미노산의 종류와 비율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제 UTP하고 GTP니까 CTP니까 뭐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만 넣어주는 거야.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mRNA 염기서열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지? 뭐 U로만 되어 있는 염기서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UCU 이렇게 만든다는 건 만들 거 아니야. 랜덤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U하고 C로 만들 수 있는 코돈이 밑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코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섞였을 때 UUU라는 코돈이 만들어질 확률, 알겠어? UUC라고 하는 코돈이 만들어질 확률, 알겠어? 그럼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지정될 확률에 대한 문제거든, 이게.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만약에 U하고 C를 내가 1대1로 집어넣었어. 그럼 내가 UUU라고 하는 요 코돈이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가 돼? 8분의 그렇지.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U가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 여기 U가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 여기 U가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이 되잖아, 그죠? 그럼 밑에 마찬가지 UUC. 그럼 얘도 마찬가지 1대1에서는 똑같은 비율이니까 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페닐알라닌이 만들어질 확률은 여기의 확률과 이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는 U하고 C가 3대1로 섞여 있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세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세린이 UCU하고 UCC인데 그럼 요 코돈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U하고 C가 3대1이니까 여기 U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 다음 여기 C가 들어갈 확률이 4분의 1이고 여기 U가 들어갈 확률이 4분의 3이 되잖아. 여기 U는 4분의 3이고 여기 C는 4분의 1, 여기 C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코돈의 확률하고 요 코돈의 확률이 세린의 확률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세린이 지정될 확률이 나오는 거지 이때. 뭔 얘기인지 가냐?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면 되고, 자, 이 문제를 조금만 거꾸로 내면은 뒤로 넘어가서 자, 마지막 문제 봐봐. 25번 문제. 맨 뒤에 맨 마지막 문제야. 45페이지 문제거든. 이것도 똑같아. 45번 문제는 거꾸로 내는 거거든. 그럼 45번에 보면 이번에는 뭘 알려줬어? 우리한테? 얘네들이 만들어질 비율을 알려줬잖아. 요게 몇 대면 몇 대면 몇 대 몇이니까 확률이 나오잖아. 요 아미노산이 지정될 확률이 나오면 거꾸로 위에서 U하고 C를 몇 대 몇으로 집어넣겠느냐. 거꾸로 나오는 문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코돈표를 만드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계산 아까 전에 내가 했던 방법이 있죠, 그죠? 저렇게 계산을 통해서 그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번역에 대한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그 번역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 10시입니다. 목요일 아침 10시. 잊어버리지 말고. 네.